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던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다른 주민들이 도와준 덕분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이 탄 건 어제 오후 12시 30분쯤입니다. 언제나처럼 집에서 나와 외출하는 길이었습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고 20대 남성이 탔습니다. 누가 막 진짜 막 죽었을 때 오열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누가 막 숨을 지르는 거예요. 12층에서 10층까지 내려오는 시간 동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10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남성이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 나왔습니다. 오른쪽 얼굴이 좀 많이 붓고 입술도 좀 부어 있었고 뭐 눈물 뭐 범벅에 피범벅에 가슴이 좀 벗겨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목격자는 즉시 신고했고 곧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12층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성이 탄 것을 확인한 남성은 이곳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계단 근처까지 끌고 왔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났고 주민들은 이제 주민끼리 마주치는 것도 두렵습니다.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해도 혼자 다니니까 주로 낮에 많이 불안하죠. 가해 남성은 성폭행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상 공간조차 위협받는 불안한 현실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었겠죠, 당연히. 전혀 아니죠. 같은 동에 살긴 하지만 인면식도 없는 사이가 맞았고요. 저 남성 혼자 살고 있답니다. 재작년에 이사를 왔고 그리고 집은 이제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이라고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고 있는 사이. 그나마 이제 뭐 흉기 같은 걸 소지하지 않은 게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자, 이게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CCTV가 공개가 된다면 더 정말 보시기에 끔찍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CCTV 영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지금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요. 네, 그 주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오른쪽 얼굴이 특히 많이 붓고 또 입술도 터졌는지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슴 밑부분도 많이 빨개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당시 그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 귀중품들 이게 다 떨어져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고 그래서 문은 계속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데다가 휴대전화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맨정신이었고요. 대낮에 그것도 아파트 한복판에서 저런 짓 일단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저 짓을 해놓고 안 걸릴 생각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본인이 앞뒤 가리지 않고 성욕이 발동했다라고 해서 지나가는 그 여성을 갖다가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시도하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그 성관계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뭐 약물이라든가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들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저런 종류의 괴물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마치 그 지뢰밭을 걷는 그런 기분을 우리 일반 그 선량한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 최초의 경찰은 폭행, 상해 이런 범죄로 이제 입건을 하고 체포를 했는데 실제로 의도는 뭐냐면 성폭행, 강간을 하려고 지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강간의 미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간 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 미수가 될 수 있는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구속영장은 강간치상으로 지금 신청할 상황이고요.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같은 걸 보면 부산 그 돌려차기 사건 모방범죄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앞서 그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분이 저한테 좀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피해자분을 좀 돕고 싶다고 만약에 이 피해자분께서와 연결이 되면
이 피해 회복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저런 좀 조력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도 전하셨는데 교수님 뭐 짧게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이 이 남성이 그 청소년 시절에 강간 미수 혐의로 인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폭행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습성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범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쉽게 그걸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만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